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신중함이 요구되고 과거에 비해 더 나은 분별력을 갖추게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무심코 내뱉은 말이나 부주의하게 드러낸 사생활이 예기치 못한 문제와 상처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변 지인이나 오랜 친구 혹은 직장에서의 동료에게 내 생활을 과도하게 노출하거나 무심코 털어놓았다가 그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오해나 구설에 휘말리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흔히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말수가 줄고 신중해진다고들 말하지만 그 말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해 고통을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통은 필수적이고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친밀함을 쌓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그와 동시에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갈등과 문제는 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 먹을수록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 중 하나로 사생활을 함부로 드러내지 말고 입을 닫는 습관을 들이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단지 타인과의 관계를 피상적으로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를 보호하고 진정으로 가까운 사람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음을 5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할 것은 내 사생활을 쉽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며 사람들을 만나면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주에 깊게 듣는 태도를 기르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지켰을 때 생기는 이점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첫째, 내 삶의 중심이 어딘지 스스로 더 또렷이 인식하게 됩니다. 둘째, 과도한 노출로 인한 뒷말과 오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중요한 순간에 필요한 사람들과만 깊은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넷째, 스스로의 품격을 지켜나가면서 남을 존중하고 상대에게도 같은 존중을 유도합니다. 다섯째, 침묵의 힘을 통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며 자신의 성장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5가지를 축으로 오늘 대화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이가 들수록 사생활을 감추고 입을 닫는 태도는 내 삶의 중심을 더욱 뚜렷이 인식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꺼내놓고 자랑하고 싶어 하거나 혹은 함께 즐기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친구끼리 수다 떨며 서로에 대해 깊이 알게 되고 때로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더 가깝게 지내기도 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에게는 예전보다 훨씬 복잡한 배경, 다양한 인간관계, 그리고 소중한 일과 가정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50대의 한 중년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동창 모임을 즐겨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집안 이야기, 남편 이야기, 자녀 문제, 혹은 재정 상태까지도 깊이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친목을 다지는 과정이라 생각했고 동창들 역시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가 내놓은 사적인 정보들은 이리저리 각색되어 퍼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본인의 의도와 전혀 다른 소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 결과 한때는 친밀하다고 여겼던 동창들과 거리감이 생기고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왜곡될 수 있음을 알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았죠. 그제야 그녀는 왜 내가 사적인 이야기를 거르지 않고 이렇게 다 말했을까? 무조건적으로 터놓는 것이 과연 친밀함을 보장하는 것일까라는 물음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라로슈푸코라는 17세기 프랑스 작가가 말한 명언이 있습니다. 말 많은 이는 스스로를 방어할 기회를 잃어버린다. 이 짧은 문장에는 묵직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털어놓는 순간 남들이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재가공할지 일일이 제어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결국 그 화살은 되돌아와 나 자신에게 상처로 꽂히기도 하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생에 얽힌 스토리가 많고 그것이 때로는 재산이나 건강 혹은 자녀 문제처럼 민감한 부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칫하면 작은 일이 크게 부풀려져서 돌아올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입을 닫고 한 발짝 뒤에서 지켜보며 정말 믿고 존중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내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풀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내 사생활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남의 구설을 피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내 삶의 기준과 중심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내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고 어디까지가 내가 지켜야 할 선인지 스스로 명확히 할 때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얼마나 보여줄 것인지도 분별력을 갖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생기는 효과가 바로
내 삶을 제3자의 시선처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존중이 깃들어 있어야만 그러한 태도가 자연스럽게 배어나옵니다. 두 번째로, 내 사생활을 감추고 입을 닫는 습관은 뒷말과 오해를 최소화해 줍니다. 한 명의 지인이 10명의 지인이 되고 그 10명이 100명에게 전하는 건 아주 순식간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예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소문이 퍼지고 사람들의 호기심은 사적인 내용을 파고드는 데에 집중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남의 이야기를 전할 때 자기도 모르게 약간의 양념을 더한다는 겁니다. 다분히 의도적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듣는 과정에서 이미 왜곡이 일어나고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재해석이 섞이기 마련이죠. 예를 들어 회사에서 오래 근무한 60대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퇴직을 앞두고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요즘 나의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 퇴직 후가 걱정된다. 사실 자녀 유학 비용 때문에 대출도 많이 썼다라는 말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이 말이 돌고 돌아 몇 주 뒤에는 그분 집이 거의 파산 지경이라더라. 또 자녀분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돈만 퍼주다가 사기 비슷하게 당했대라는 식으로 크게 왜곡된 이야기가 흘러다녔습니다. 이 소문을 듣게 된 당사자는 그야말로 어이가 없었고 신뢰하던 후배나 동료들조차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보다는 이런 루머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배신감마저 느꼈습니다. 이처럼 내가 직접 떠벌리지 않은 사생활도 누군가의 시선이나 추측이 덧붙여져 소문으로 번질 수 있는데 하물며 내가 스스로 더 자세한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말했다면 어떨까요? 아마 그 오해의 폭과 크기는 훨씬 더 커졌을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내 말과 행동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조심하는 태도입니다. 사람이 한 번 시선을 받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 사람의 특정한 정보가 회자되기 시작하면 누구도 그것이 잘못된 정보라고 큰 소리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굳이 밝혀줄 사람이 없거나 밝혀주려고 해도 이미 사람들의 머릿속에 굳어진 이미지가 쉽게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유언비어는 진실을 서서히 가린다라고 말한 것처럼 오해가 쌓이면 점차 진실이 묻혀버립니다. 결국 가장 현명한 방식은 애초부터 구설수가 생길 만한 부분을 함부로 노출하지 않는 것이고 특히 재정 상태나 가족사, 건강 문제처럼 다른 사람의 입에 자주 오르내릴 수 있는 민감한 사생활은 더욱더 조심해서 다루어야 합니다. 물론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조차 전혀 얘기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지만 최소한 그 사람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가 공개되었을 때 나와 상대방 그리고 제3자에게 미칠 영향이 무엇인지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말 필요한 사람과만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 사생활을 감추고 입을 닫는 태도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해집니다. 인간관계는 넓이와 깊이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인맥이 많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또 모임이나 행사에 자주 나가서 사람을 넓게 사귀는 것이 큰 장점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나를 이해하고 내 가치를 존중해주고 내가 존중하고 싶은 사람들과의 깊은 유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50대 이후가 되어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퇴직한 분들 중에서는 과거에는 직장 동료나 사업 파트너 등 수많은 인맥과 교류했지만 막상 은퇴하니 서로의 이익이 맞물리지 않는 이상 연락이 끊기고 정작 진심으로 안부를 묻고 가끔씩 만날 사람은 손에 꼽힌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럴 때 허탈함을 느낄 수 있지만 사실 그 과정을 통해 오히려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한두 명 정도로 충분하구나 라는 진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인맥이든 뭐든 간에 사람들에게 나의 속사정, 특히 가족사나 금전 문제, 혹은 개인적 약점 등을 너무 쉽게 털어놓다 보면 진정으로 나와 깊이 교류할 마음이 없는 이들이 그 정보를 가십거리로 활용하고 떠나버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내가 쉽게 내 속을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도 나에게 함부로 캐묻지 않으면서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면 그때 형성되는 관계는 훨씬 건강하고 오래갈 확률이 큽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친밀해지려면 반드시 마음을 열어야 하지만 그걸 누구에게나 동일한 방식으로 열 필요는 없습니다. 몇 번의 대화를 나누고 어느 정도 시간과 경험을 공유해 본 뒤에야 비로소 내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중 하나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제자인 플라톤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진실인지 선한 의도인지 꼭 필요한 말인지 한번 심사숙고해보아라라고 당부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른바 세 개의 채 혹은 세 가지 거르기라고 불리는데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전하기 전에 그 말이 진실하고 선하며 필요한 것인지를 거른 뒤에도 이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그제야 말하라는 지혜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훨씬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사용하지만 이 기본 원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엄중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만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정말 진실한가, 선한가, 그리고 내게 또는 상대에게 필요한 말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무런 지장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째로, 입을 닫고 사생활을 지키는 태도는 나와 상대방의 품격을 함께 보호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무뚝뚝하고 사람들 앞에서 말이 없으면 소통에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나이가 들수록 말수가 적어지고 필요한 말만 꺼내는 분들은 오히려 주변인들에게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함부로 떠벌리지 않고 또 자신에게 들려온 이야기도 함부로 옮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나 사회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크고 작은 소문과 뒷말이 빈번한 조직일수록 그 분위기가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높습니다. 반대로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그것을 건드리지 않고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굳이 캐물으려 하지 않는 분위기라면 그 조직은 서로에 대한 존중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결국 그런 문화를 만드는 데에는 하나하나의 개인이 상대의 사생활을 굳이 캐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또 내 사생활도 함부로 오픈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기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상대가 이분은 괜히 내 사적인 부분을 흥신소처럼 파헤치려고 하지 않는구나.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무례하게 질문하지 않으니 마음이 편안하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오히려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을 때 신뢰할 수 있는 상대가 되어줍니다. 때로는 침묵이 100마디 말보다 더 큰 배려를 담는다라는 서양 격언이 있는데 이는 상대방이 굳이 폭로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보호해주는 동시에 내 품격도 지켜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의 입장에서 볼 때도 무언가 정보를 얻고 싶거나 조언을 구하고 싶을 때 그간 입이 무겁고 섣불리 남을 판단하지 않던 사람에게 가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 이야기를 함부로 누설하지 않으리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이죠. 결국 서로 조심스럽게 사생활을 보호하고 필요할 때만 이야기하며 다른 이의 말에도 함부로 껴들지 않는 태도를 장기적으로 이어갈수록 내 주변에는 소수지만 질 높은 인맥이 형성됩니다. 이처럼 입을 닫고 사생활을 감추는 것이 서로를 소원하게 만든다는 오해를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침묵의 힘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시야를 넓혀주고 자기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 생각을 정리하며 좀 더 세련된 관점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시간과 침묵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이 많고 내가 가진 정보를 계속 밖으로 쏟아내는 상태에서는 정작 내가 받아들이고 숙성시켜야 할 지혜와 통찰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물이 가득 찬 컵에 또 물을 부으면 넘쳐버리듯 나의 내부가 늘 떠버리는 말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무언가를 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 침묵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공감 능력과 사고의 깊이가 높은 경향이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대화를 할 때도 상대가 말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내 이야기를 덧붙이는 사람에 비해 잠시 침묵 속에서 상대의 말을 곱씹고 그 의미를 소화한 뒤에 대답하는 사람이 더 정확하게 상대를 이해하고 본인의 입장도 조리 있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삶의 경험치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더 말수가 줄어드는 분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노련함과 지혜를 보여주는 이유는 이 침묵의 힘을 잘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가진 정보를 함부로 소모하지 않고 내면에 잘 간직하는 태도는 내 안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 발상, 그리고 삶에 대한 통찰을 길러낼 여유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우리는 흔히 몸과 마음의 여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언어적 여백, 즉 말하지 않고 스스로를 관조하는 시간 또한 중요합니다.
자기 성찰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내 인생에서 우선순위는 무엇이며 어떤 부분을 개선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통찰이 떠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늘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으며 바깥으로만 관심을 쏟고 있었다면 정작 나 자신을 관찰하고 돌볼 기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5가지 관점으로 나이가 들수록 사생활을 감추고 입을 닫아야 하는 이유와 그것이 어떤 장점을 가져오는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첫째로 사생활을 보호하는 태도는 내 삶의 중심과 기준을 또렷이 인식하게 해주고, 둘째로 오해와 뒷말을 최소화시키며, 셋째로 진정 필요한 사람들과만 건강하고 깊은 관계를 맺는 발판을 마련해주고, 넷째로 나와 상대방 모두의 품격을 지키며, 다섯째로 침묵을 통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자기 성장을 이루게 합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결코 사람들을 멀리하고 속을 완전히 꽁꽁 숨긴 채 살라는 극단적 조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친밀함은 작은 신뢰의 씨앗에서 시작되어 서서히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싹트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 과정이 과도하게 빠르거나 혹은 너무 많은 것을 단숨에 공개하려고 하면 오히려 상처가 생길 수 있고 관계의 균형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이 점을 명심하여 한층 더 신중해지라는 뜻입니다. 이제 짧은 일화를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궁정 신하들에게 늘 존경받고 믿음직하다는 평을 들었던 노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고 남의 이야기만 잘 들어주었기에 사람들은 그가 자신에게 우호적이라고 여겼고 또 다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비밀 이야기까지 기꺼이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노신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누구에게도 전하지 않았고 그 비밀을 흥미로 여기며 가십거리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점점 더 믿을 수 있는 인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왕이 그대는 어찌하여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잘 얻었느냐라고 물었더니 노신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나는 그저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뿐 내 입으로는 한마디도 보태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가 자신의 사생활을 지켜준다고 느끼고 나는 그들의 상처와 고민을 함부로 들추지 않음으로써 내 양심을 지키지요. 왕은 그의 말에 크게 감탄하며 이 노신하가 왕국의 안정을 지키는데 크게 기여했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침묵과 사생활 보호가 궁극적으로 가져다주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일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하나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혹시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주변에 공개한 일은 없었나요? 혹은 누군가의 사생활을 호기심에 의해 제3자에게 전하며 즐거워한 적은 없나요? 물론 인간은 늘 실수를 하고 때로는 아차 싶을 정도로 말이 새어나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소중한 것들이 늘어날수록 이러한 실수의 대가도 커질 수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최근에 했던 대화들을 떠올리면서 혹시라도 내 진심과 의도 이상으로 많은 것을 털어놓지 않았는지, 남의 이야기를 불필요하게 이리저리 전하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한 가지 실천 과제를 드려보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내 이야기를 하려다가 살짝 멈추고 이게 정말 필요한 말인가, 진실하고 선한 말인가라는 3가지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회사 동료들과 점심시간에 수다를 떨 때 가벼운 농담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내 가족의 민감한 문제를 공개하게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친구와 전화통화 중에 또 다른 친구의 사생활을 자칫 흥미거리 삼아 말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잠시 입을 다물고 이걸 꼭 말해야 하나, 말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그렇게 한 번이라도 말을 삼가는 경험을 해보면 생각보다 말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오히려 마음이 편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이 반복될수록 점차 내 말의 무게를 조절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모두가 말하는 시대이지만 모두가 현명하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을 닫고 침묵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자체가 흔히 말하는 자기관리의 중요한 일환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힘이 있고 스스로를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은 그만큼 말도 절제하고 필요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공개하는데 능숙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하는 것은 사생활을 함부로 공개하지 않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쓸데없는 말보다는 묵묵히 듣고
필요한 순간에만 핵심을 짚어 말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인생 후반에 접어든 우리가 더 큰 평온을 누리며 소중한 것을 지키고 진정 중요한 인간관계를 가꿔나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건대 침묵이 곧 고립이나 소통 단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소통을 위해 침묵과 여백이 필요하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이 훨씬 더 단단하고 깊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나이가 들수록 무심코 내뱉은 말이 나중에 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커지므로 사생활을 지키고 입을 닫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말수를 줄이고 오히려 상대를 관찰하고 경청할 줄 알게 되면 믿을 수 있는 인연과는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인연들과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 결과 내 삶은 오히려 풍요로워지고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은 온전히 보호받으며 내가 성장해야 할 부분들은 차분히 발전시킬 수 있는 여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구독을 하시면 앞으로도 이러한 삶의 지혜, 인간관계의 원리, 자기 성장과 마음의 안정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완벽하지 않기에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조금 더 지혜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주고 또 마음을 다스리는 데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